네, 안녕하세요. 고래사냥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이번 주 시장 정말 힘들었죠. 급등했다가 또 폭락했다가 한 주를 보면서 제가 또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을 계속 보다 보면 그래도 오뚜기처럼 정말 넘어질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툭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오늘도 장중에 많이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양시장이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하면서 한 주를 또 든든하게 또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중요한 건 그래서 앞으로 어디를 봐야 되느냐겠죠. 오늘도 든든한 고래위원 두 분이 전략 준비하셨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감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오늘 중동 전쟁 불안감이 계속 지속되면서 양시장 변동성이 컸습니다. 코스피 장중 한때는 3% 넘게 밀리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간신히 회복해내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분위기가 살짝 달랐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매수 사이드카 발동하면서 어제 14% 폭등에 이어서 오늘은 3%대 급등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어제부터 개인의 저가 매수가 계속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이 홀로 3조 가까이 물량을 담았고요.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 집계됐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홀로 지수 상승하면서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기관이 4,700억 원대 물량을 사들였고요. 반대로 외국인이 그동안 매수하다가 오늘 5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징 섹터 살펴볼게요. 먼저 반도체입니다. 미증시에서 브로드컴과 마벨테크놀로지가 호실적을 발표한 것도 영향을 줬는데요. 오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관련주들이 더 크게 시세를 낸 하루였습니다. 종목들 살펴보시면 원익QNC 20%대 급등을 했고요. 대덕전자, 오킨스전자도 두 자릿수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방산주 볼게요. 오늘도 강한 방산주였습니다. 중동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고요. 또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나라에 천공 미사일을 또 조기 공급해달라는 그런 이슈까지도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관련주들 불기둥을 뿜어냈습니다. 상한가 종목도 나왔고 LIG 넥스원 9.31% 오름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까지 살펴볼게요.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도 WTI가 급등 중인데요. 이제 유가를 대체할 만한 재생에너지 쪽에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오늘 태양광 쪽에 그 시세가 몰렸는데 게다가 현대차가 최근에 새만금에 투자한다는 것도 모멘텀이 되고 있죠. 오늘 관련주들 상한가도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솔루션까지 16.67%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마감가 체크해봤고요. 다음 주 전략 든든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네, 전반부는 공명 정지우 위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예. 네, 오늘도 하루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의 고래키 확인해 보시면 코스닥 급등, 또 반도체, 배터리, 전력주 주목이라고 주셨습니다. 정말 오늘 코스닥의 회복력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예, 코스닥이 거의 뭐 주도를 했잖아요. 코스피는 좀 주춤하면서. 그러니까 외인들, 기관들이 이제 코스닥 위주로 좀 사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코스피도 뭐 그렇게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지금 뭐 이란 문제 때문에 뭐 국제유가에 따라서 지금 1위 1비 뭐 증시가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제 개인들의 비투 때문에 또 이제 추격 매도 또 물량이 또 나오기도 하고 지금 롤러코스터를 막 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장세 속에서는 가장 좀 이제 심리적으로 어려워요. 저 역시도 막 출렁거릴 때는 사람인 이상 좀 불안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제 객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빚내서 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빚내서만 사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엄청난 위기들을 겪어봤잖아요. 뭐 코로나 위기도 겪어보고,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위기도 겪어보고. 그런데 지나고 나서 지금 어땠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량주 같은 경우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야, 그때보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죠. 예,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란 전쟁은 저는 뭐 미리 예단할 수는 없어요. 제가 뭐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갔을 때 과연 이득을 볼 수 있는 세력은 누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아시아, 유럽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중동 쪽에서 이제 석유를 수입하기 때문에 당사자인 미국 11월 달에 중간 선거 있잖아요. 그죠? 물가 올라가면 이제 캐메런 씨 5월 달에 부임하고 나서 이제 금리 인하 못할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막 욕까지 해가면서 금리 인하를 종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과연 그러면 여기서 물가가 이제 올라가면 중국도 돈 풀기 정책이 어렵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내수 시장도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닌데 그럼 이란 같은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을 때 이득을 많이 얻을까요?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수입품 또 물가 같은 경우도 확 비싸지면 내부가 또 동요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란은 이제 석유를 팔아서 그걸로 이제 돈을 경제를 일구는 이제 국가인데 석유 수출 못 하잖아요. 또 잘못하면 많이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전쟁을 장기로 끌고 갔을 때 이득을 볼 수 있는 세력이 아무도 없네.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4주에서 5주 얘기를 했는데 3월 말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네요. 그러면 3월 말에서 4월 달 그 사이를 아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때 시점을 좀 이제 어느 정도 이란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있지만 한미 반도체 어떻죠? 안 떨어지잖아요. 주성 엔지니어링 어떻죠? 안 떨어지잖아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오늘도 최대주 추가 매수 들어온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두 개 기업, 전공정은 주성, 후공정은 한미반도체. 이 기업은 반도체에 대해서 빼놓을 수가 없을 기업인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 제가 8만 원, 7만 원대에서 작년도 강추해드렸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올해 1월 5일 날 제 생일이죠. 그때 3만 원대에서 강추해드렸습니다. 게임 끝난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 재료 대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성호전자가 드디어 제가 강추해드리고 8배가 올라갔네요. 8배가 넘어요. 지금 700%가 넘으니까요. 성호전자도 끝까지 올선 매매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하면 또 HMX 이런 광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제2의 성호전자가 될지 모르죠. 끝까지 도전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HMX도 이번에 지수 투매를 버텼던 사실상 중성주 내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이 아니었을까? 최대주가 대량 매집했죠. 앞으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공식 입주하죠. 그런 관점에서 역시 FSD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업일 거예요. 지분 투자까지 했을 정도로 거기 EUV 펠리클, CNT 펠리클은 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 같은데 이게 하이나 EUV 장비에 이제 들어갈 것 같거든요. 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만큼 이 기업은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오늘 끝났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하반기 본격적으로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FSD가 제2의 SNS택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매집이 들어오고 최대주주 다음 주 수요일까지 약 250억 장내 매수세가 들어올 예정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력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가스터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7개 수주했다라고 했죠. 7기. 테슬라 쪽에도 예전에 수주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미금속이 독점 부품을 공급하죠. 그런 만큼 시간의 단위니까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시간에 좀 상승세가 이뤄졌고 그런데 앞으로 저는 TC 머티리얼즈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전 사업 확대하고 있잖아요. 한국 수력 원자력 그리고 무엇보다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쪽이랑 협력사로 이제 등록이 돼서 앞으로 이제 사업을 또 확대할 것 같아요. 원전 사업도 지금 확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그래서 역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주들이 앞으로 원전주 내에서도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TC 머티리얼즈는 다 엮였어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 HD 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LS전선, 뭐 대한전선, 효성중공업, 현대차까지 엮였죠. 그래서 이 TC 머티리얼즈는 심지어 삼성전자에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반도체까지도 엮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TC 머티리얼즈는 이 초전도체 핵심 이 와이어 핵심 이 기술을 이제 상용화가 임박돼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종고점 뚫어버리면 급등세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산주 뭐 나쁘지 않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하지만 만약에 전쟁을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수혜를 있겠지만 단기로 끝난다라고 하면 분명 굉장히 심리적으로 한번 출렁거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속 전쟁을 주시하시면서 바닥은 지났거든요. 뭐 하나시스템, LIG, 넥슨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유하신 분들만 좀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태성 사면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면 사장님께서 5억을 장내 매수하셨네요. 예. 조만간 호재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강했었던 종목들 위주로 점검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더 자세한 투자의 팁을 찾아볼 시간인데요. 싹쓸이 업앤다운. 오늘은 국내 유일 로봇과 배터리 핵심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라고 힌트를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 세계 최고, 국내 네. 유일 이런 모멘텀이잖아요. 네. 별표를 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정답이 뭘까요? 별거 아닐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 뭐 기술력 갖고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기본에 충실하시는 분들이 가장 성공하는 것 같아요. 예. 전 세계 유일 또 GPU 확보한 기업이 누구였죠? 엔비디아였죠? 전 세계 유일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공급했던 기업이 누구죠? SK하이닉스였죠? 지금 전 세계 TC본도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했던 기업이 누구죠? 한미반도체였죠? 독점과 세계 최초, 세계 유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익률이 굉장히 클 수 있는 기업이구나. 왜? 대안이 없기 때문에. ASML, EUV 노광 장비 전 세계 유일하게 공급할 수 있구나. 이익률이 50%가 다 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사면 같은 경우에도 국내 유일의 아마 세계 최초일 거예요. 3-in-1 액추에이터를 개발을 해서 국가 핵심 전략 기술로 지정이 됐는데요. 최근 들어 최대 주주가 기관 투자가들에게 850억 블록들 형태로 48,000원대에서 넘겼죠. 아마 제 예상은 시설 투자를 확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오늘 사장님의 장내 매수 5억 매수 공지가 떴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이제 게임 끝난 것 같아요. 호재가 없는데 5억을 왜 매수하죠? 예. 장난질을 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만큼 사면은 이미 얘기가 나왔어요. 작년도 이제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 이제 연초에 세계에서 지금 글로벌 빅테크 빅3 안에 들어가는 기업과 휴머노이드 로봇 액추에이터를 소규모가 아니고요. 대규모 수주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임박돼 있다. 그런데 6월 달에 공장이 완공돼서 이 공장에서 6월 달에 글로벌 빅테크 물량을 여기서 소화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그래서 자사주매 무상증자를 다 해놓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급 동향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오늘로써 게임이 끝난 것 같아요. 태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사가 75억 장내 매수가 들어왔죠. 올해 이제 상반기 중으로 글로벌 배터리 업체 CATL, BYD 이쪽 중국향으로 복합동박 소재를 공급을 추진한다. 그런데 이미 대표사 75억 매수와 함께 어제 삼성자산운용사 쪽에서 지분 6% 취득 공시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기업 설명회를 그냥 서울 쪽에 어떤 한 뭐 건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본사 강당에서 여기서 2번씩이나 기업 설명회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진행을 한다. 호재가 임박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개 기업은요. 작은 규모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다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상대로 대규모 수주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임박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사면은 제가 2만 원대에서 강추해 드렸어요. 그리고 재작년도는 이 7천 원대. 재작년 2024년도 12월 달이죠. 아직도 잊을 수가 없죠. 제가 2024년도 12월 달은 인생 역전 기회를 도전해보자라는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만약에 그때 당시 사면을 봤다라고 하면 10배 가까운 상승세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미 그때 다 얘기를 해줬어요. 수급은 무상증자 대규모로 했고요. 자사주매 했기 때문에 방향은 이쪽이었구나. 그런데 지금 이 48,000원대에서도 기관 투자가들이 850억 투자가 들어오고 이 사장님께서 어제였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공시가 나왔죠. 38,000원대에서 5억 장내 매수세 공시가 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올선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21선 돌파와 함께 다음 주에는 추가 급등을 노리는 구간이다. 만약에 글로벌 빅테크 이제 3 휴머노이드 로봇 만드는 빅3 아니다라고 하면 과연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뺄 수 있을까요? 이 두 개의 기업에 대규모 수주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작은 재료가 아니죠. 그만큼 앞으로 국내 대기업 10곳과 1조 원 정도 수주를 또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게 아닐까? 이제 완공이 임박돼 있잖아요. 공장이 6월 달입니다.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올선 회복된 만큼 향후에도 제가 지난번에 2월 달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상한가를 한번 여기서 이제 계속 도전해보자.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상한가를 도전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태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5일선 회복 안착을 했죠. 67,000원대 강력한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은 지금 복합동박만 있는 게 아니고요. 소재 장비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소재 장비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기업은 CIS가 또 있죠. 그리고 태성이 있습니다. 둘 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엮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 기업은 고레아 아이언 쪽이랑 로봇과 드론 쪽에 복합동박 배터리 개발을 같이 진행한다는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고레아이언 쪽에 또 깐부가 될 수도 있구나. 지금 국내 배터리 3사와 협력 얘기가 나오고 중국의 CATL, BYD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전 세계 21곳과 복합동박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 협력 얘기가 나오는 곳이 21곳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거의 유리기판 장비도 전 세계 유일한 것 같아요. 우리 기술은 따라올 기업이 없다. 전 세계 슈퍼리 될 만한 기업이 이런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상 세계 최초, 전 세계 유일 개발한 기업들은 주목하시면서 태성도 역시 상한가를 도전해 보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듣는 사이에 정지호 위원 완전 쪽집게 강사 같다고 장그래 님이 실시간 창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사면 태성뿐만이 아닌데요. 오늘도 두 자릿수 급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AS 받아볼게요. 첫 번째는 성우전자입니다. 오늘 장중에 25% 가까이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찍었고요. 위원님이 아까도 8배 올랐다고 말씀 주셨죠. 757.7% 엄청난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DKT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20%대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지난달에 소개하시고 한 달 만에 벌써 34%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성 살펴볼게요. 위원님이 11월 달에 소개를 하시고 벌써 200% 육박하는 엄청난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한가 나왔었던 종목이죠. 위원님, 예. 네, 정성호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제가 가장 필명 좋은 정성호입니다. 8배 이상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3개월이 안 걸렸어요, 지금. 3개월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3개월이 조금 안 됐어요. 8배 이상. 텐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28,000원대 지지권으로 보시면 돼요. 종가 기준으로. 바닥에서 보신 분들은 중간에서 흔들릴 수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만 원 중반대에서 추격 매수를 했다. 과연 지금 여기까지 건질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찾아서 바닥에서 투자를 하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항상 바닥을 찾으시는 분들은요. 뭐 증시가 투매가 나오든 말든 아마 놀러 다니실 거예요. 아마. 신경이 안 써지죠. 뭐 떨어져봤자 7배수익일 거고 떨어져봤자 6배수익일 거고 떨어져봤자 5배수익일 텐데 물론 이제 떨어지면 좀 수익이 작아지면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돈을 손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투자하는 게 아마 주식 투자 성공 방법 중에서 주식 싹쓸이 이 꼴을 바닥을 찾는 방법을 찾는다. 이게 성공 투자의 이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28,000원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끝까지 만약에 45,000원까지 올라가면 10배 상승이네요. 끝까지 한번 513 매매에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DKT. 제가 이 기업은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벌써 한 30% 가까이 올라왔나요? 그만큼 완벽한 기업으로 DKT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업 내년도 이제 영업이익이 2배 이상 급증할 전망이죠. 이 종목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쪽에도 재료가 있어요. 이쪽에 충전기를 로봇 충전을 수주했죠. 배터리 3사 다 수주했어요. 그리고 BMS 모듈이죠. 배터리의 두뇌, 그리고 스마트폰, 삼성전자 폴더블폰 쪽의 재료도 있고요. 심지어 애플 쪽에 아이패드 재료도 있기 때문에 독보적인 재료를 갖고 있구나. 뭐 나무랄 데가 없죠. 지금도 실적 대비 버블 고평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MACD가 이제 막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치대주주가 8,000원대에서 100억 가까이 지분을 늘리고 가는구나. 매집 들어왔지, 차트 아직 꼭대기 아니지, 아직 저평가돼 있지, 재료 많지. 이보다 완벽한 게 있을까요? 주식은 테마를 찾는 게 아니고요. 많은 재료에 있는 기업들을 실적이 폭증할 만한 기업을 찾는 거죠. 이런 재료들이 다 상용화돼서 매출로 이어질 때 본격적으로 회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태성. 아마 정성호에 이어서 가장 제가 또 좋은 필명은 정태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67,000원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상한가를 계속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기업 설명회를 왜 이 시점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왜 본사에서 또 진행을 할까요? 우리가 한번 기억나시죠? 2만 원대에서 본사에서 기업 설명회를 했더니 본사에서 2만 원대에서 7만 원, 8만 원대까지 뛰었네요. 그럼 과연 이번에는 얼마까지 뛸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신고가를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 10만 원 이상 돌파에 초점 맞추면서 태성 강력 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 스마트폰 꺼내셔서 QR코드 찍고 노란 톡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M10W 5년 연속 대상 방송을 달성을 한 만큼 5년 연속 지금 전체 1등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공명정주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대한민국을 제가 이 금융시장을 일으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투매 나올 때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올라가는 거 보고 확인 매수하지 마시고요. 투매 나올 때만 저가 매수 기회를 누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채팅창에 사포스트님이 제2의 성우전자 뭐가 있을까요? 진짜 샀어야 했는데 아쉬움 보여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잠시 후에 새로운 거래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거래 종목 어떤 쪽에서 기회를 찾아야 될까요? 예, 앞으로 종착점이 배터리는 어디일까요? 네. 전고체 배터리겠죠. 예,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가 불타지 않는 배터리잖아요. 예. 저도 전기차를 전고체 배터리 나오면 한번 사볼까 생각도 한번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예,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에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이 황화리튬이 있고요. 고체 전해질이 있죠. 이 황화리튬을 갖고 고체 전해질을 양산을 할 예정인 것 같은데 CIS가 있죠. 이 CIS 같은 경우가 배터리 쪽에 소재도 하지만 장비까지 해요. 건식 공정 장비. 앞으로 이 차세대 이 장비 사업도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급증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벤처캐피탈 회사에서 이 SFA에 이제 매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고 나서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를 확대했던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해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에 얘기들이 자꾸 나오면서 드디어 이렇게까지 움직였던 적이 없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네요. 이 기업은 좀 인연이 많아요. 네. 제가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가장 집중적으로 봤던 기업이 뭐가 있을까요? 그때 당시 전기차 이 CIS가 있거든요. 2,000원대였습니다. 그때 2,000원대에서 2만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다시 지금 7,000원대에서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대구에서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생산 체계를 구축한 것 같아요. 이제 오늘부터 울산 회복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종고점 돌파가 임박돼 있죠. 주식은 종고점 뚫어버릴 때부터 본격 급등을 노린다. 돌파를 할까요? 못할까요? 저는 한 번에 돌파하든 그냥 점진적으로 돌파하든 돌파할 것 같아요.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이제 드디어 바닥에서 MACD가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바닥에서 상승 화살표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왜 자꾸 저는 2020년도 때가 떠오를까요? 그때 당시에도 밀집 국면에서 거래 터지고 MACD 상승 화살표 빨갛게 나오고 나서 큰 랠리가 나왔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길이 멀게만 느껴졌죠. 그런데 삼성 SDI가 내년도부터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삼성 SDI 깐부가 될 수도 있죠. CIS는 일단은 이 태성 다음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재 장비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저가 매수 기회를 누리면서 배터리 또 핵심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거래 종목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안에서 CIS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DKT가 완벽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녹스 첨단 소재도 완벽한 기업이거든요. 예, 드디어 때가 온 것 같아요. 예, 이녹스 첨단 소재가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와요. 심지어 방산 재료도 나오던데요. 예, 유도무기용 해터리, 유도무기용 핵심 소재를 국내 이 방산 글로벌 대기업에 납품을 시작했다. 유도무기요? 예. 왠지 LIG 넥선 아닐까요? 예. 유도무기 하면 천궁이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이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심지어 반도체 D램 낸드용 HBM용 반도체 핵심 소재도 국내 상반기부터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납품을 시작한다. 상반기부터 4월 달부터죠. 이녹스 리튬 공장이 완공됐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 심지어 전고체 배터리 핵심 원료 황화 리튬까지 양산까지 준비하겠다. 거기다가 이제 방산도 있지만 스페이스 X 여기에 우주항공 소재도 3년 동안 계속 납품을 진행한다. 그리고 전기차 이제 배터리 열 폭주 방지 필름도 소재도 공급하고 하반기 애플 아이폰 폴더블 폰에 핵심 또 소재를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에 있는 사업만으로도 영업이익이 800억 가까이 나오는데 신사업만 4개, 5개가 더 진행돼요.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매출 1조에 도전한다는 얘기를 회사에서 했거든요. 네. 지금 매출이 4천억 단데 2배 이상 급증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자사주 매입만 300억이 들어왔죠. 이 기업 예전에 무상증자도 했고 자사주 매입 300억이나 했다고 나중에 크게 상승세를 바라보고 있구나. 완벽하기 때문에 이제 시가약 집중적으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야 되겠구나.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종목은 베어링 자산운용 그리고 미래에셋 자산운용. 자산운용사가 대부분 한 곳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2곳이나 들어왔네요. 네. 그래서 721선 돌파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이하에서부터. 막 날아가죠. 그러다가 지수 투매가 나오면서 다시 720선까지 떨어졌네요. 자사주 매입 단가 부분까지 떨어졌죠. 지지받을 때 그때가 급소였다. 그리고 5일선 회복되면 이제 돌려놓는구나. 이제 21선 뚫어버리면 본격 급등 다시 노려볼 수 있겠구나. 이녹스 첨단 소재는 완벽하지. 제2의 DKT로 도전하면서 열심히 확실한 기업 같아요. 나중에 5만 원대 이상의 돌파에 초점 맞추면서 적극 저가 매수 기회 들으면서 향후 재료가 너무 많아요. 실적이 폭증할 것 같아요. 상한가를 계속 노려보면서 이녹스 첨단 소재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지금 오늘 온라인 저녁 공개 방송 이제 7시 반부터 진행하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만 원 이상까지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개 방송 소개 제가 더 추가로 해드리자면 쪽집게 강사 정지호 위원 한 해 대상도 정말 대단한 건데 그 어려운 걸 5년 연속 꾸준히 실력으로 입증하셨습니다. 정성호, 정태성 별명이 굉장히 많은데 8배 오른 성호전자 그리고 태성은 200% 가까이 올랐고요. 이번 주에도 시장이 급락했었던 날 위원님 종목 상한가가 정말 꾸준히 줄줄이 나왔습니다.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면 포털 검색창에 고래사냥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안쪽에 스크롤 내려보시면 방송 입장 버튼이 보일 겁니다. 그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저는 후반부에서 정홍주 위원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 후반부 이어갈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정규장의 후반부 분위기부터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상위주들을 볼 텐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정규장보다 후반부에서 더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야간 선물도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규장에서 IT 투톱이 1%대 약세 흐름 보였는데 현재 확인되시는 것처럼 거의 3%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본장에서 1.62% 올랐는데 이것도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에코프로 오늘 강하게 올랐었는데 그래도 에코프로 그룹주, 형제주들은 강세 흐름을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흐름 안에서 이제 정홍주 위원과 전략 자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다행히 양시장이 상승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를 보면 미국과 이란이 전쟁, 지상전으로 전개가 되면서 인접국까지도 확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 국제유가 재급등 보면서 그래서 미국 증시가 떨어졌어요. 이제 26년도 말, 이번 연도 말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계속 키우는
유가 급등을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뭐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걸 아예 유가 폭등한 것을 내버려 둔다. 만약 장기전 해도 유가를 신경 쓰면서 증시에 큰 타격을 안 줄 정도의 어떤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현재 스페이스X 오프레이 상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장으로 들어간다 보지 않고 있고 이 전쟁은 전쟁으로 인한 증시의 조정은 자기의 의지하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경제가 또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뭐 전쟁을 금방 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인 증시에 영향을 줄 뿐 기본적으로 이걸 하락장으로 끌고 나가는 악재는 아니다 보고 있고요. 한번 차트 통계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과열된 고점이다라고 2월 27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월 달 종가 딱 보고 그래서 이게 봉 신호가 월이면 월중, 주면 주중인데 월봉이 종가가 끝나는 2월 27일 날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리고 3월 초부터 증시가 막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월봉에 대한 하락 신호 찍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도 바로 연결해서 볼 텐데요. 코스피 차트 보시게 되면 과열. 이게 바로 과열에서 하락이 나오게 되면 하락이 좀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은 거죠.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5개월 이평선 기준 갖고 계속 이어가시면 되겠는데 일단 과열권에 있기 때문에 붕괴가 일시적으로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워낙 저평가니까 5개월선 매매에 대한 기준이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주봉 차트가 이번 주 오늘 끝났는데요. 하락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시는 수급이 아직까지 좋지 않기 때문에 조정 안에서 어제 폭등, 되발락, 등락 보이는 종목 장세 이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일봉이죠. 외국인의 현물 대량 매도가 2월 27일 날짜에 나오면서 이날이죠, 이날. 이제 조정이구나 해서 코스피 조정에 대비를 하세요 했는데 단기적인 조정 속에서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는 종목 장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면 밀렸다 다시 올라오죠.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 있다. 하지만 하락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바로 하락세가 나왔고 실제 하락 신호가 찍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환매 대비한 바닥 상승 초기 종목으로 계속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 2월 10일 날 했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하락 신호가 나면서 따라서 중소형 테마주에 초점 맞추라고 3월 3일 날 말씀이 드렸는데 결국 대형주 좀 많이 빠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때 바로 외국인들의 풋 대량 매도 청산 개인들의 풋 대량 매수 지수가 이 시작 하반경 지수에서 반등권이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 반등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급락 후 하락 후 급락 후 반등 되발락 등락을 보일 수 있는 뭐 횡보할 수도 있고 뭐 좀 더 올라갔다 밀 수도 있고 아무튼 치고 나간다 막 다이렉트 떨어진다 그게 보다 왔다 갔다 하는 등락장 속에서 3월 달은 조정달 안에서 종목 장세 초점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내릴 때나 오를 때나 미리미리 우리에게 예측을 잘 해주시는데요. 오늘 분석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장 강했었던 종목들 특징주 안에서 전략 챙겨볼게요. 첫 번째로 현대제철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오늘 증권사 리포트 나오면서 두 자릿수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애프터마켓에서도 10%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 원전주 BHI 이틀째 반등을 잘 이어갔습니다. 오늘 17% 급등하면서 장 맞췄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원익 QNC 볼게요. 이 종목은 증권사의 매수 리포트 오늘 더해지면서 안 그래도 반도체 쪽 좋았는데 20% 급등하면서 마감 지었고요. 이어서 네 번째 종목은 방산주 한일단조입니다. 중동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죠. 마지막으로 2차 전지단 오늘 강했었는데 LNF 살펴보겠습니다. LG엔솔이 테슬라에 납품하는 물량에 이 LNF의 양극재를 단독으로 사용한다는 소식 나오면서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이 안에서 어떤 종목 잡아주실까요? 한일단조부터 하겠습니다. 한일단조 요새 뭐 전쟁 관련주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릴 텐데요. 쿠르드족이 이란에 지상군 투입해서 무력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산주가 일부는 상승세가 또 나오긴 하는데 하지만 뭐 시장에서 또 접촉설 뭐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또 증시가 반등 나오고 증시는 또 반등 나오면서 방산주가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이 한일단조가 국내 방위산업 분야 핵심인 최첨단 정밀 유도탄 탄체를 비롯해서 탄두 중장비 부품에 대한
조선 또 항공산업의 부분 등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일부 방산에서 이렇게 정밀 유도탄 관련 기업들 일부가 강세가 나오고 있긴 해요. 최근에 이제 이란과 미국이 접촉설로 인해서 증시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임에 따라 방산주가 단기 고점에 대한 가능성을 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접촉설 이후에 증시가 반등을 보였고 현재 요 한일단조는 상한가를 쳤지만 다른 방산주는 하락세가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현재 차트 한번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거래가 좀 늘었어요. 거래가 늘면서 아래 꼬리 긴 형태의 흐름은 시고가 속에서 거래가 늘면서 꼬리 길면 단기 고점이에요. 밀리니까 사람들이 방산주 그동안 못 산 분들께서 막 따라 붙었다. 왜 거래가 늘었다는 것은 그 뜻입니다. 바로 과열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수익률을 챙겨가면서 한번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 지금 종목별로 오늘 희비가 엇갈린 거 짚어주셨는데 상한가 가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일단조 차트를 보면 좀 과열권으로 볼 수 있다. 약간은 보수적으로 이제 수익권이신 분들은 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명품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힌트. 중동 리스크의 태양광주가 우순 이유는? 이라고 질문으로 주셨습니다. 네. 뭘까요? 유가 때문인가요? 그렇죠. 유가와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전략을 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서 최근에 흥구석유, 석유 중간에 석유 마진을 먹고 성장하는 기업들, 도매업들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은 또 이제 태양광 관련주의 강세가 나는데요. 유가 급등 때문에 대체 에너지원으로 부각되면서 올라간 모습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하나솔루션이 좀 올라가고 두 번째가 HD 현대솔루션이 올라갔는데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하나큐세이라고 자회사가 있는데 1위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태양광 하면은 하나솔루션을 떠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충분히 우리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는데요. 한번 차트 통해 보았습니다. 임원들이 지금 제가 첫날 원래 2월 4일 날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24,500원, 29,000원에 임원들의 장내 매수가 들어왔다. 그 가격과 별 차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포인트에 대한 매수 포인트로 드렸었고 이후에 주가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가격적으로 좀 주가 올라온 상태라서 단기적 관점에서는 또 등락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이 27년도에 대한 실적 기준에서 봤을 때 퍼가 10대 초반이면 아직 가격적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만큼 꾸준하게 상투 신호 나올 때까지 5개선에 대한 기준 매매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일단 오늘도 주가 강세 둘 다 태양광 강세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 이제 동사 국내 모듈 시장의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세가 동시에 나온 모습인데요. 현재 밴드 상단을 돌파와 함께 또 탄력이 다시 한번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밴드 상단이 깨진다면 탄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만큼 1차 밴드, 짧게는 5위선 이런 기준을 갖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주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고래 종목들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헥토 파이낸셜.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무려 127%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애경케미칼 받아볼게요. 바로 어제 이 시간에 소개를 하셨는데 오늘 흐름 좋았네요. 외국인의 매수까지 들어오면서 양호하게 아주 신나게 잘 출발을 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 성우 살펴보겠습니다. 2차전지 위원님이 쌍따봉이라고 성우 소개하셨는데 역시나 수요일에 소개하셨고 이틀째 지금 12% 넘는 강한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양 그린파워도 살펴볼게요. 네, 이 종목이 어제 소개한 거네요. 하루 만에 이렇게 19.6% 큰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종목들 봐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 종목을 제가 단순하게 이것저것 다 좋다 이게 아니고 헥토파에서 1월 달에 가상자산에 대한 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가상 관련주가 힘이 아예 없었던 시절에 제가 포인트를 잡아드린 거예요. 한번 차트 통해 보았습니다. 12월까지 전혀 힘을 못 쓰다가 지금 요새 가상자산 관련주 막 올라가니까 많은 기사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저는 12월 달부터 준비해서 말씀드렸고 1월 달 초에 포인트를 잡아드린 거 중순에 가상자산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갈 수 있다. 사상 최고되는 거 터뜨리고 나서 저평가인데 못 갈 리가 없을 것이다. 뚫을 가능성이 많고 뚫으면 주가 날아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5개월선 매매로 계속 이어가는 전략이고요.
다만 이제 주봉에서 주중 붕괴가 살짝 됐다가 밀렸는데 올랐는데 계속 5주선 매매 흐름은 이어가는 게 좋아요.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현재 일봉 차트 이때부터가 되겠죠. 다시 5주선 회복과 함께 5수 매매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월봉의 기준을 가지고 투자 관점으로 가시면 이렇게 2배 이상의 강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애경 케미칼을 좀 볼 텐데요. 배터리가 과거에 반도체가 올라갔던 것처럼 배터리도 똑같은 형식으로 올라갈 거라 좀 봐요. 이번에 충분한 조정받고 나면 증시가 어차피 6천을 다시 넘어가고 또 7천 항에 간다고 바라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반도체가 뭐 가야 가겠지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바닥 탈출 초기에 반도체 같은 종목을 한다면 배터리다. 그중에 애경케미칼이 나트륨 배터리의 국내 대표적인 기업이라 지금 유럽에서는 리튬 광산을 중국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리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이제 히토류 가지고 무기화하는 것처럼 리튬 가지고 중국이 또 무기화하기 때문에 다른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대표적인 종목 바로 애경케미칼 보다 왔습니다. 그래서 애경케미칼이 오늘부터 상승 신호 나왔으니까요. 이제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흐름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급락했을 때 거래가 없다는 건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돌파함에 따라서 상승의 전환이 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차트가 전반적으로 증시가 거시적인 어떤 경제 흐름, 증시의 지수의 흐름에 맞춰서 좀 깨진 거라서 종목 자체 문제가 없는 만큼 차트보단 거시적인 경제 흐름, 나트륨 배터리의 전반적 상승에 초점 맞추면서 꾸준하게 최근의 저점에 대한 지지권 속에서 상승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뭐 포인트 잘 잡아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더 성우인데요. 역시 성우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27년도에 대량 양산이 임박하는 관점에서 27년도까지 배터리는 쫙 밀고 나간다. 하지만 최근에 로우 배터리까지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차트 쪽에 맞았습니다. 로우 배터리까지 본격화되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이제 막 떠오르는 종목은 지수의 이변에 폭락 맞아서 밀렸다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반도체가 좀 위험했던 위치였죠. 이격도가 크니까. 그래서 계속 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일봉에서 상승신호 나왔습니다. 역시 이제 거래가 없는 등락의 형태를 띈 거라서 다시 한번 신고가까지도 계속 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금양그린 파워인데요. 에너지는 평생 동안 이야기도 모자름이 없다. 오늘 아침부터 태양광 가지고 강세가 나왔듯이 에너지에 초점 맞추다고 장주도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금양그린 파워 어떤 위치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양그린 파워는 1기가와트의 발전소에 에너지를 가진 가장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또한 태양광 연료전지, 원전, 해상풍력 다양한 에너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하면 바닥 탈출 초기에 있는 종목이 금양그린 파워였는데 역시 한쪽으로 쏠리면서 연속 하락과 함께 이제 월봉이 쓰리바닥 됐다 간다 가자 해서 지난번에도 포인트 한번 잡아들여서 주가 한번 올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포인트 어제 잡아드렸나요? 바로 주가 올라갔습니다. 아직까지 상투 아닌 만큼 꾸준하게 22선 매매로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노란톡에 오시게 되면 카메라 QR코드 갖다 대시면 제가 많은 정보들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노란톡 오셔갖고 월요일부터 제가 포인트에 잡혀있는 정보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만에 금양 그린파워가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부럽다 하시는 분들 소통 창구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새로운 고래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고래 종목 찾아보기 전에 먼저 힌트부터 살펴볼게요. 오늘 북미 회담 가능성이라고 힌트 잡아주셨습니다. 자세하게 말씀 주실까요? 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은데 한번 제가 근거를 제시해보겠습니다. 이번 이란과의 전쟁, 미국 그것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은 더욱더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미국가 베네수엘라, 이라크, 이란 이렇게 다 무력 충돌 속에서 현재 시점에서 과연 중국과 반미 국가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그냥 강하게 나올 것이냐 쉽지 않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게 바로 이제 트럼프의 외교적 치적을 중요시하는 분이다 보니까 여기서 성과를 이었을 때 바로 이제 노벨 평화상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한반도의 평화 바로 이거를 한번 좀 우리가 트럼프의 성격을 봤을 때 치적을 높이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는데 바로 3월 달 가능성도 이야기 나오지만 4월 달에 트럼프 중국 방문합니다. 예정으로. 중국의 방문함에 따라서 아마 북미 정상회담에 멍석 가는 시기로서 인식하고 그 후에 11월 달 에이펙 정상회의라든가 12월 달 G20 마이애미에서 어느 정도의
그 뒤에도 본격적인 북미 정상회담 2차 대형 합의 가능성까지도 고려하면서 일정에 대한 흐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동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어떤 종목을 최선호주로 꼽으실까요? 대아티아이 보았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형솔루텍이 남북 경협주로서의 매수 포인트 설명드리고 나서 600%의 강세가 나왔습니다. 이번 대아티아이도 좀 강세가 나올 걸로 보고 있는 다만 이건 저평가 종목이라 훨씬 더 안정감이 있고 투자 관점이 될 것 같아요. 남북 경협이 이제 본격화된다면 이제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전문 업체다 보니까 인프라를 깔아야 뭐든지 뭔가 산업적으로 본격화될 수 있는 만큼 가장 먼저 협력해서 기본이 인프라다. 자, 그리고 제2의 철도 교통 관제 매출에 대한 본격화가 이번 연도 바로 23년도 말에 수주했던 GTX 이런 수주했던 것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연도예요. 그래서 수치로 증명될 수 있는 연도라 단순하게 남북경협주다? 아니요. 철도에 대한 실적으로 앞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철도에 대한 구축 계획, 정부 주도의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어서 증시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안정적인 정부에서 수주받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안정적이다. 그래도 기술 자체가 높은 진입장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보적 기술 효과 레퍼런스를 갖고 있어서 앞으로도 신규 경쟁자가 진입하기 어려운데 정부의 수주를 받으니까 주가가 안정적이겠죠. 차트 통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가 위치가 20개월 이평선에 대한 기준 갖고 계속 우상향으로 가져가다 보면 아마 3, 4월 정도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두고서 강한 상승세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고래 종목 대아티아이였습니다. 대북주 이 종목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동방도 보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전쟁 관련주에 속하는데요. 이제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간접적인 전쟁 관련 수혜가 되는 거겠죠. 북미 정상회담. 동방도 마치 간접적인 건데 전 직접적인 거. 흥구석유, 흥하연 반응은 빠른데 전쟁이 완화된다면 바로 급락맞고 시간의 하한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도 크고 어느 순간 전쟁 완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인 것을 하게 되면 전쟁 수혜주로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어도 갈 수 있고 투자 관점에 실적 있는 기업이라 안정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쇼핑에 대한 독보적 선두기업 쿠팡에 바로 이제 물류전담 기업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실적을 갖춘 기업이 동방이라 보시면 돼서 뭔가 잘못돼도 뉴스로 잘못돼도 결국은 실적으로 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현재 국가 전략물자 운송의 독보적 선두기업인데 국가 전략물자를 넣으면 해상풍력이라든가 원전, 국가 대형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국가 전략물자에 대한 운송 수요가 폭발합니다. 근데 이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원전, 태양광, 풍력 이런 거. 그래서 결국 수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무력 충돌로 이번에 미국과 이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했죠. 그게 이제 더 발달이 돼가지고 필요성을 느낀 거죠. 새로운 항로가 필요하다. 북극 항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함에 따라서 이 동방이 항만에 대한 네트워크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북극 항로 수혜주로서 앞으로 기대감이 높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격으로 봤을 때 리피싱이 없는 2,750원. 현재 한번 제가 차트 통해 보았습니다. 2,750원. 거의 비슷하죠. 매수 포인트로 아주 좋은 것 같고요. 현재 매출이 1조 원에 임박하는 기업이에요. 9천억 원. 이번 년 1조. 근데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 이건 이 위치만 봐도 너무나 위치가 바닥인 것 같습니다. 현재 20개월 이평선 기준을 가지고 점진적 상승을 이어가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소개시켜 급등이 나오게 되면 다음날 단기적 매매하신 분들은 항상 매도 그리고 갭 상승 시 120에 5이선 잡고 대응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5이선 매매와 함께 단기 대응을 하면서 중기 스윙에 5이선 매매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닥권에서 안정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만한 동방까지 대아티아이, 동방 두 종목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